그리고 지금 소비되는 컨텐츠들도 너무 많아지고 있고, 그럼 이제 컨텐츠를 잘 만드는 역량이 사실 기본적으로 사업을 할 때 가져가야 될 역량인데, 그 컨텐츠의 끝판왕이 일단 마케팅이나 내가 잘하는 게 뭘까? 네. 저는 사업하는 사람들 보통 최근에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런 분들은 공감하지 못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보통 내 사업을 하고 이게 어느 정도 잡혀가면, 그러니까 대표는 24시간 일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솔직히 대표들이 24시간 일하냐를 보면 그 사람들도 잠을 자고 밥을 먹고 놀고 쉬고 할 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을 잘 때를 제외하고 뭐 밥을 먹을 때나 쉴 때나 놀 때나 온전히 놀거나 쉬거나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저는 제 이제를 뭔가 갈고 닦았다, 연습을 했다라기보다는 내가 잘하는 게 뭘까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의도해서 막 갈고 닦고 이런 것들보다는 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자신 있는 부분이구나, 그럼 좀 더 찾아보고, 사실 그 내가 어떤 걸 찾아봐야 되는지, 어떤 걸 잘하는지 아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그걸 놓치고 있거든요. 참고하셨던 그런 도서나 그런 것도 있을까요? 아까 질문지 보고 저는 책을 안 읽었거든요. 연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주의였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야 뭐 동화책, 만화책, 뭐 소설책, 뭐 인문학 서적 많이 읽었는데, 사업을 하면서 책의 도움을 받았냐를 보면 사실 이때까지는 크게 도움을 받지 않았다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공부했으면 좋겠는 책이 뭐냐를 물어보면, 저는 좀 EBS 수능 교재 얘기를 종종 하는데, 이게 두 가지를 좀 많이 얘기하는 편이에요. 수학이랑 그 다음에 국어, 이 두 가지는 좀 읽어보면 좋다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수학은 사실 읽어본다의 개념은 아니지만 제가 수학 덕분에 좀 잘 됐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좀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수학이라는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들이 사고력이 되게 많이 필요한 건데, 그런 사고력들을 갖추는데 수학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을 것이다 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뭐 이건 좀 에피소드가 길게 있어요. 사실 중학교 때 수학학원을 다녔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수학을 잘 하게 됐고, 어느 순간 이제 수학은 이런 거구나 알고 나서 어지간하면 수학만큼은 막 남들보다 잘, 이런 에피소드들은 있는데 이건 너무 기니까 잠깐 생략을 하고, 국어 같은 경우는 컨텐츠가 되게 중요해지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게 뭐 자극적인 컨텐츠가 될 수도 있고 유익한 컨텐츠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공통적으로 컨텐츠가 중요해지고 있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소비되는 컨텐츠들도 너무 많아지고 있고, 그럼 이제 컨텐츠를 잘 만드는 역량이 사실 기본적으로 사업을 할 때 가져가야 될 역량인데, 그 컨텐츠의 끝판왕이 이제 국어 비문학, 국어 문학, 그 다음 합법과 전문, 여기에 다 나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내가 글을 쓸 때 어떤 식으로 글을 써야 돼? 를 생각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강의도 듣고 뭐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 합법과정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만 해도 기본적으로 글을 쓰는 기본기는 갖춰진다. 그런 것들 없이 뭐 누가 글쓰기 강의를 한대 이런 것만 듣는 것보다는 조금 기초적인 걸 한번 다 잡고 가는 게 도움이 되게 많이 되지 않을까. 강의는 최근에도 그냥 종종 이제 심심풀이로 합법과정문 책은 보면서 풀어요. 왜 그러냐면 진짜 합법과정문 정말 재밌는 게, 네. 저희가 컨텐츠를 하다 보면 어쨌든 내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고, 혹은 내가 컨텐츠를 쓸 때 이걸 보는 독자들이 내 글에 집중을 하게 해야 될 거고,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합법과정문 책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독자들에게 질문을 유도하여 그 글의 참여도를 높이고 있어,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글을 쓸 때 되게 많이 제가 참고하는 방식들이거든요. 그래서 고등학생이 아니라 20대 혹은 30대라도 내가 컨텐츠를 잘 만들고 싶다고 하면 국어책 읽어보시는 거 정말 추천드려요. 알겠습니다. 강의는 일단 마케팅이나 블로그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제가 사실 국내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압도적인 분야들이 있는데 이런 강의들을 준비하고는 있긴 한데, 사실 강의는 저는 좀 뒷전이긴 해요. 왜냐면 결국에 본질적인 것들이 챙겨지고 난 다음에 강의를 해야 되는 거지, 이 강의 때문에 본질을 잃는 순간 그건
그냥 돈을 버는 수단이 되는 거지 본질은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뭐 일단 뭐 준비 중인 건 뭐 블로그 강의 혹은 뭐 네이버 플레이스 강의 혹은 이제 마케팅의 전반적인 강의라든지 다양한 걸 생각은 하고 있어요. 회사의 기업 목표? 목표를 먼저 이야기를 하면 내년에는 네. 매출 100억 달성을 좀 목표로 하고 있고 근데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이게 무조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그 근사치까지는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수치적인 목표만 봤을 때는 하나하나 세분화를 시켜보면 우선 광고 대행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4개 정도에 대한 한 국내 1등 그러니까 압도적 1등을 달성하는 게 회사의 또 미션이 되지 않을까 싶고 아무튼 유통단에서는 네. 이제 저희가 광고비 단순히 로아스라고 하거든요. 이제 광고비 대비 효율을 봤을 때 보통 300% 500% 나오면 잘 나왔다 말도 안 된다 하는데 저희는 2000%대 3000%대가 나와요. 광고를 내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2천 10배네요. 네, 그 미친 성과죠 사실. 그리고 전체 매출 대비 광고비를 사용하는 것도 10%가 채 안 나오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 마케팅으로만 파는 상태예요. 지금 다양한 채널들을 시도하진 않은 상태라서 유통도 결국에 우리가 이때까지 광고회사를 운영하면서 쌓은 되게 여러 가지 노하우들도 있을 거고 제가 쌓아온 인프라도 있을 거고 뭐 인적 자원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을 좀 다 투입을 해서 좀 규모 있는 유통회사를 만들겠다가 내년의 목표고 조금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설립을 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자질구리하게 하고 있는 컨설팅이나 영상 프로덕션 같은 경우는 정말 시작 단계고 미미해서 이걸 내가 사업이라고 소개를 하는 게 맞나일 정도인데 영상 프로덕션 같은 경우는 사실 윈컴퍼니가 일단 광고 회사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서 런칭을 해서 일단 기본적인 매출은 발생이 되지 않을까 싶고 제가 컨설팅이나 강의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좀 시간의 여유를 만들어서 주말에도 혼자 플레이를 하면서 돈을 벌자 이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재밌게 근무를 하고 있는 편인가요? 저희는 굉장히 자유로운 회사입니다. 의도한 것도 있고 의도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뭐 사회 경험이 회사를 창업한 게 처음이다 보니까 회사 생활을 많이 안 해봤어요. 그래서 내부 시스템을 잡는 게 좀 빈약하다 보니까 좀 자유로워요 직원분들이. 근데 오히려 또 자유롭게 하니까 업무 효율이 올라가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마케팅 예산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되게 프리하게 쓸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유통 쪽 같은 경우는 특정 소재는 막 로아스가 10%대, 20%대 그러니까 광고비 100만 원 썼는데 매출 10만 원 나오고 이런 상황들도 발생하긴 하거든요. 근데 잘했어 시도해본 게 좋은 거야 뭐 이런 느낌으로 장려를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보통 이제 회사들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돈을 버는 거는 얘가 이거 하나만 반복적으로 하면 돈은 잘 벌리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게 제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여러 가지를 좀 할 수 있는 올라운더를 해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올라운더를 시도를 하면 되게 새로운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직원분들이 잘 따라오는 이유 중에 한 가지 아닐까 싶어요. 이것도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다고 행복하냐 그리고 뭔가 아는 게 많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행복하냐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돈과 행복이 비례하는 건 특정 수준까지일 거고 돈으로만 행복할 수도 없고 주변에 돈 많은 분들 공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저도 되게 철학적인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더 큰 사람이 되고 싶고 더 넓은 세상에서 놀고 싶어서 우물 밖으로 뛰쳐나왔고 벽 밖으로 뛰쳐나갔는데 많은 걸 알아가고 있지만 이게 100% 내가 생각했던 뭐 이상적인 삶이고 실제로 너무 행복한 삶이고는 아닐 수 있다. 요건 어떻게 보면 경제적 자유를 잃었을 때 좋은 점만 얘기하는 좀 흔히 얘기하는 성공파리들이랑 되게 반대되는 얘기죠. 물론 저는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뭐 놀고 싶을 때 뭐 금전적인 걱정을 안 해도 되고 요 정도까지는 올라왔지만 그런 편리함이 있는 거지 이게 행복이랑 직결되진 않거든요. 근데 너무 사람들이 나는 돈을 못 벌기 때문에 불행해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거야 여기에 포커스가 꽂혀지는 건
조금 피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그래도 다시 돌아갔을 때 내가 우물 안에서 행복하게 살 거냐, 아니면 고되더라도 우물 밖에 나가서 하나하나씩 찾아갈 거냐를 생각해보면 저는 우물 밖에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지 않을까. 그게 또 가치 있는 삶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 이야기를 좀 많은 사람들한테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영상을 봐주실 텐데 저는 아직 완성형이 아니고 나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라는 얘기를 많은 사람들한테 하고 다녀요. 지금도 물론 나이에 비해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거 부정하지 않는데 더 큰 성과를 낼 거고 아직 되게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뭐 인터뷰를 하고 있지만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이것보다는 저도 아직 미숙한 게 많고 같이 올라가고 1년 뒤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의 모습, 그리고 또 1년 뒤에 제 모습,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